티빙의 우선 협상 연장 계약 요거 인상폭을 제가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미 이제 3주 전에 사실상 계약을 했고 요것은 보도 제한, 엠바고 보도 제한이 걸려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걸려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 마케팅 담당자들이 다 규모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규모를 알고 있어요. 티빙 450억 원이었잖아요. 그 대폭 올랐죠. KBO가 이 협상을 하기 직전에 대기업 계열 광고 회사를 통해서 적정가에 대한 조사를 내부 조사를 했었습니다. 적정가가 한번 알아보자. 근데 그때 적정가는 한 600억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다 그래. 한 700억 가까이, 600에서 700 사이. 그 정도가 적정가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450억이지만 그 정도다. 근데 KBO 내부에서도 적정가가 이렇구나. 하지만 내부에서는 계속 이게 야구 중계권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판단을 했잖아요. 올라갈 여지가 큰 중계권 가치가 있으니까 허구현 총재가 그냥 단호하게 2배 이야기를 하고 이게 밀어붙였습니다. 밀어붙이고 뭐 마지막까지 실랑이가 있어도 거기에서 잠깐 뭐 물러서지를 않았어요. 결국은 티빙 쪽에서 CJ그룹 최고 2층까지 이제 허락을 구하면서까지 마지막에 이게 해서 딱 정리가 된 게 바로 요게 내년에는 450억. 하지만 내후년부터 3년간 2배. 무려 이 금액이면 작년에 야구단들이 이제 중계권료 측으로 93억 원을 KBO부터 받았는데 뭐 다른 거 여러 개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중계권료인데 요게 연간 팀별 내후년부터 45억씩 늘어납니다. 45억이면 키움의 흑자 폭이 아마 뭐 괜찮을 때가 이 정도 선이었거든요. 이제 그만큼이 더 생깁니다. 각 구단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신한은행하고 10년 연장 계약을 했잖아요. 타이틀 스폰서십이. 여기 원래 타이틀 스폰서가 7, 80억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연간 115억 원으로 그것도 2037년까지 무려 원래 2027년까지 계약이 돼 있었거든요. 연장 계약을 오래 했거든요. 연장 계약을 했는데 37년까지 10년을 추가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연간 115억 원으로. 이게 왜 크냐 하면 이게 뭐 스포츠 다 통틀어도 최고죠. 최고인데 지금 뭐 일부 스포츠들 같은 경우는 야구를 제외한 일부 스포츠는 우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승팀이 다음에 스폰서십을 쓰게 됩니다. 그게 한 30억 보통. 그게 우승을 하고 나면 왜냐하면 다른데 스폰서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스폰서십을 이게 우승팀한테 맡기는 식입니다. 근데 야구는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금액을 다 안 까는데 특별하게 좀 까버린 그런 경우 이게 왜 깠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는데 지금 뭐 KBO가 안팎에서 안팎은 아니군요. 밖에서 지금 사무감사도 좀 받고 있고 그런데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공유를 그 야구단 다른 이제 구성원들 그다음에 야구 팬들한테도 이제 이게 조금 알리는 그런 차원도 저는 좀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허구현 총재가 스타벅스 상품권 5만 원권 그죠? 그걸 이제 11개월 동안 뭐 그때 1,000만 원 좀 넘는가요? 상품권이 1,000만 원 좀 넘었나요? 2,000만 원 좀 안 됐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근데 그게 연말에 지난 추석 때 직원들 좀 약간 보너스가 없는데 그런 보너스를 뭐를 주면 좋겠느냐 상품권 안 되니까 그렇다면 직원들한테 커피 그 쿠폰 있죠 기프트콘 그걸 그날 700만 원 정도를 결제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거를 사서 이렇게 직원들한테 나눠준 금액도 그게 포함이 돼 있는데 뭐 밖에서는 이제 5만 원 그런 카드 그걸 사서 현금 깡을 해가지고 허구현이 돈 챙겼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건 정말 사실이 아니고 그 허구현 총재 뭐 연봉이 얼마고 판공비도 꽤 됩니다. 근데 판공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그렇게 쓴 건데 그 깡을 안 하죠. 허구현 총재가 이제 뭐 캄보디아에 본인 사재 1억 틀어가지고 야구장을 하나 지어줬죠. 얼마 전에 몇 년 전입니까? 작년인가? 그리고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소년원에 뭐 한 3천만 원 기부를 한 거였어요. 뭐 알리진 않고 기부한 거 뭐 제가 알았으니까 뭐 완전 비밀은 아니네요. 뭐 근데 전 좋은 일이니까 알려도 된다고 봅니다. 또 그다음에 또 고려대에도 또 3천만 원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는데 5만 원 깡을 했다 그러니까 이 허구현 총재가 이제 뭐 좀 속이 많이 상하겠죠. 자, 여러분들 좀 궁금해하실 그렇다면 티빙이 요금 인상 제한을 요것도 앞으로 협상 요 부분도 좀
저 과제가 좀 된단 말입니다. 티빙이 재계약을 하면서 야, 돈 올렸어. 이 2배나 올렸으니까 요금도 그럼 2배 올리면 되겠네. 티빙에서 올려버려. 이러면 이제 우리 팬들 박살나. 그거 안 되잖아요. 요거는 사실 저 재계약은 세부 협상을 좀 해야 됩니다. 큰 틀에서 계약 기간하고 금액을 합의를 한 거고 세부 협상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기조는 막 올리고 하는 거를 못하게 하겠다. 예, 요게 KBO입니다. 요 협상을 할 거예요. 이미 앞서 티빙하고 할 때도 예, 합의가 아니고 협의가 아니고 합의한다. 요걸 넣지 않습니까? 협의가 아니다. 합의. 그것도 허근 총재 이제 일본에 출장 가 있으면서 비행기 타기 직전까지 합의가 안 되면 그냥 계약 그냥 깨자. 그래가지고 5분 만에 저쪽에서 티빙에서 합의로 하겠다 했는데 뭐 인상률이 어느 정도 들어는 가겠죠. 이제 세월이 기니까 인상률을 대죠.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무리하게 인상을 못 올리는 걸 제동을 걸려고 KBO가 하고 있고 KBO가 뭐 큰 무리는 없다고 본다. 왜? KBO가 이렇게 자신한 이유가 뭐냐? 계속 그렇게 하면 계약이 깨질 수밖에 없다. 이게 KBO 입장입니다. 계약을 깰 수도 있다. 만약에 그렇게 무리하게 올리는 걸 문서화하겠다고 그러면 그게 그걸 좀 막으려고 그러는 거죠. 두산에서 어제 오후에 자 기아로 어제 이제 일요일 저녁에 기아로 두산 보상 선수를 넘겼습니다. 기아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기아 얘기 좀 들어가 있습니다. 기아가 이제 뭐 당연히 뭐 예상을 어느 정도 했는데 일부분들은 좀 뭐 이 선수가 나오면 좀 뭐 찍어도 어떨까 했는데 재환유 선수는 사실 기아가 보고 있었던 선수가 맞아요. 맞는데 마무리 캠프에서 팔꿈치 내측 인대 손상, MCL 토미존 서저리를 해야 된다 해서 사실 이제 1년이잖아요. 1년이 그냥 남아가는 사니까 좀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선수를 좀 봤는데 이게 고민이 됩니다. 이거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좀 하는데 글쎄요. 1년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요거 하나.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두산이 나이가 많은 베테랑들을 많이 좀 이렇게 좀 풀었죠. 좀 풀었고 유망주들을 많이 좀 묶은 것으로 뭐 전략적인 두산의 안정장치가 맞고 당연히 뭐 두산이 그렇게 움직일 거라는 것은 뭐 주에서도 예상을 했는데 그거대로 베테랑들을 풀고 젊은 선수들 유망주들을 좀 많이 좀 묶었습니다. 뭐 팬들께서 예상을 하시던 그 범위하고도 뭐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보산 선수 명단을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 그거 보는 것은 뭐 보여주지 않죠 구단에서. 근데 저도 뭐 여기저기 사이트 취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금 뽑고 싶은 선수는 오늘 이보모 감독이 구단에서 들어옵니다. 그죠? 감독이 들어오고 스태프들이 회의를 할 거고 26일까지 회의를 해서 이제 선수 선택을 할 겁니다. 선수 선택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선수 선택을 할 것이고 기아의 이제 아시아 쿼터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외국인 선수 제랄드 데일 선수 테스트 일주일 전에 제가 야수 쪽은 호주 선수 보고 있고 투수 쪽은 일본 선수 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좀 올린 적이 있습니다. 드린 적이 있죠. 그죠? 테스트를 5일간 진행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5일간. 근데 이제 기존 유격수 대체 자원을 안 키우고 이제 박찬호 선수가 나갔으니까 왜 아시아 쿼터 선수를 쓰느냐 이렇게 또 팬들께서 비판도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현실인데 뭐 구단도 알고는 있더라고요. 알고는 있는데 안정성을 좀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일단 데려와서 한 테스트도 좀 해봤고 근데 현장 평가가 기존의 이 대체 자원들 그죠? 유격수 대체 자원이라고는 뭐 박민 선수라든지 김규선, 정현창 선수 정도인데 이 선수들보다는 조금 낫다는 평가가 내부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그 평가가 나왔고 기존 유격수 자원들보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을 키우되 키우되 같이 조금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버는 것 어떠냐? 요런 기조로 조금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난 건 아닙니다. 절대 결정 난 거 아닙니다. 아직 결정 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김도영 선수 얘기입니다. 근데 김도영 선수가 만약에 한 1년 전에 상황이었다 그러면 뭐 좀 상황이 완전히 달랐겠죠. 근데 지금 햄스트링도 반복적으로 좀 다친 부분이 있고 몸이 이제 어떻게 될지 뭐 지금 조심조심 하고 있습니다만 그 누구도 여기 대해서 뭐 확답을 하거나 그런 상황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유격수를 만약에 가게 되면 수비 범위는 조금 넓어질 거고 체력 소모는 조금 더 커질 거고 공격에 영향이 좀 온다고 볼 수도 조금 있는 그런 측면. 그래서 기아 구단이 좀 유격수 준비를 위해서 이제 투트랙으로 기존 선수들 좀 준비시키는 거. 그 다음에 또 아시아 쿼터를 좀 마련을 해서 어떻게 한번 가보는 거. 요거를
사실 20만 달러 선수를 데려와서 기아 같은 경우는 뭐 3선발 레벨로 투수를 좀 할 수 있겠나?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 근데 뭐 또 많은 기아 팬들께서는 타 팀은 좋은 선수 잘만 데려오더라. 뭔 소리냐? 또 팬들 볼멘 소리가 그래서 또 나오기도 하고 그죠? 기아의 고민이 좀 여기 있는데 뭐 기아가 생각하는 건 4년에 80억 박찬호 선수가 떠났는데 그 구멍 그 펑크난 그 자리를 만약에 외국인 또 아시아 쿼터로 메울 수만 있다면 뭐 그렇다면 좋죠. 그렇다면 좋은데 하여튼 김동현 선수가 뭐 유격수는 김동현 선수도 당연히 또 도전을 해보고 싶은 생각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유격수를 가면 체력 소모가 좀 큰 부분 이런 것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조금 휴식을 취해 될 부분도 좀 있고 내부에서 그런 막 고민들이 지금 많더라고요. 많은데 또 제르드 데일 선수 테스트는 마쳤고 지금 긍정적인 신호는 좀 내리고 있습니다. 그 긍정적인 신호라 하는 것은 이제 현장에서 이범호 감독도 뭐 좀 괜찮다 뭐 이런 좀 입장이라고 하는데 조금 뭐 당장 수비 쪽에서 보면 기존 선수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 기존 선수들보다 낫다는 거죠. 너무 낫고 수비도 괜찮고 어깨도 조금 좀 괜찮고 일본 야구 1년 접하면서 약간 다듬어진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고 WBC 호주 대표팀 유격수로 조금 유력합니다. 이 선수가 지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엄청 빠르고 그렇잖아요. 키가 크더라고요. 80대 후반이더라고요. 그죠? 굉장히 크니까 뭐 대형 유격수? 안정적인 수비 좀 화려하진 않지만 안정적인 수비를 조금 펼치는 기존 선수들보다 좀 낫다는 평가인데 조만간 이것도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이제 내일 선수가 문제죠. 내일 선수는 며칠 안에 판가름이 납니다.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며칠 안에 좀 판가름이 날 거예요. 며칠 안에 승부가 날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내일 선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메이저리그의 오퍼가 큰 차이가 났으면 뭐 기아하고 협상 여지를 남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큰 차이는 난 거는 아닌 것 같고 내일 선수는 지금 기아가 총력을 다해서 잡으려고 합니다. 잡으려고 하는데 자, 올러 선수 질문들을 많이 주셨어요. 올러 선수는 올러 선수 에이전시 입장에서는 좀 빨리 결론을 좀 내려달라. 지금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 좀 빨리 내려라. 올러 선수는 내일 선수 이 계약 따라서 약간 좀 유동적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뭐 이건 좀 상식적인 것도 있고 제가 구단 안팎을 좀 취재하면서 그리고 다른 또 외국인 스카우트들 또 취재를 하면서 했는데 내일 선수 재계약이 되면 기아가 좀 더 공격적으로 뭐 이선발 외국인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한번 배팅을 해보는 그렇다면 좀 뭐 올레 선수 말고 다른 좀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는 거고 만약에 내일 선수 재계약이 안 된다 그러면 올레 선수라도 일단 먼저 잡아두고 불확실성은 조금 잠재운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움직이는 요 부분들 뭐 그렇게 해도 좀 낫을 수 있고 또 올레 선수의 고민이라 그러면 후반기에 약간 이 건강 지표가 좀 100%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구단 내부에서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하는 겁니다. 100%가 아니니까 나중에 이제 계약이 어느 정도 되고 메디컬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메디컬 체크를 했는데 뭐 이게 뭐 완전 무결이 안 나오고 뭐 그런 상황이었으면 뭐 물론 계약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후보군으로 봤던 선수를 그 시기적으로 놓쳐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게 상당한 고민이 좀 되는 거죠. 뭐 이래저래 고민이 좀 되고 우선은 기아는 내일 선수 재계약이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용호 선수 협상 무조건 잡아하려고 그러죠. 3-4번 만났습니다. 3-4번 만났고 최용호 선수는 FA잖아요. 단년 계약, 1년 계약은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면 선수가 그거 당연히 절대 아니죠. 선수가 그렇다고 뭐 3년, 4년, 막 3, 4년 계약을 원하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뭐 단년 계약인데 길지 않은 단년 계약을 선수도 생각을 하고 기관에서는 기아 구단도 뭐 충분히 좀 감안을 하는데 그리고 이 최용우 선수가 FA고 타 팀에서도 관심을 가질 정도인데 뭐 단년 계약 뭐 단년은 당연히 얘기가 아니죠. 이게 몸값이 아무래도 좀 문제가 그죠? 몸값이 조금 부딪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몸값이 좀 부딪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용훈 선수가 이제 항상 좀 요즘 좀 기분 나빠하는 부분이 그죠? 83년생 주위에서 이제 무조건 나이를 가지고 올해 지금 42이다. 내년에 43인데 뭐 이렇게 자꾸만 나이를 가지고 따지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섭섭합니다. 그래도 뭐 83년 12월생이니까 83년 중에서는 가장 젊은 좀 젊은 축입니다. 그죠? 83년 중에서. 그러면서 최용훈 선수가 신체 나이로 조금 이야기하자. 신체 나이로.
기아도 사실 이제 신체 나이로 접근을 하니까 그죠? 계약을 고민을 하고 잡으려고 하는 거 어떻게든 예우를 하는 거죠. 특이 케이스입니다. 최용우 선수가 이제 일반적인 확률을 거부하는 그럼 어떻게 보면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중에 1인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죠. 야구 선수 뭐 이 프로들 사이에서도 진짜 뭐 100명에 한 명, 200명에 한 명 나오는 선수잖아. 500명에 한 명이라고 봐야 되나? 여하튼 올해 성적이 3할 4리에 23홈런 86타점입니다. 이게 엄청납니다. 86타점. 이제 에이징 커브에 대한 고민은 뭐 있겠죠. 근데 이 결과물을 두고 뭐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 근데 구단하고 지금 뭐 이야기가 되고 있는 조건의 어떤 격차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아 이제 올해 성적이 조금 안 좋았잖아요. 올해 성적이 안 좋았고 모기업에서 돈을 많이 받아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아 이제 고민이 그겁니다. 이제 잡아야 내부 FA도 잡아야 되는 선수가 많고 이제 박찬원 선수도 그래서 잡지 못했다는 거죠. 협상은 또 그래서 길어진 거고 협상은 그래서 길어졌고 양현종 선수도 생각하는 것에서 이제 구단하고 차이가 좀 큰 편입니다. 지금 좀 천천히 이제 양현종 선수는 조금 더 천천히 이렇게 협상을 가서 격차를 좀 줄여 나가겠다. 이런 게 이제 구단의 입장이긴 하던데 좀 고민이 있죠. 고민이 있고 올해 이제 가을 야구를 가고 좀 더 활약을 펼쳤으면 내부 FA 잡는데도 조금 더 유리했을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삼성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을 주셨어요. 삼성 채용을 잡습니까? 삼성 채용 안 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딱 결론적으로 말하면 에이전시하고 통화 정도 해봤지만 막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아직 그 단계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 단계는 아닌데 삼성 이야기는 그겁니다. 당연히 관심이 있고 좋은 선수니까 관심이 있고 이건 뭐 너무 어찌 뭐 다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좋은 선수니까 관심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근데 구체적으로 대단히 뭘 한 건 아직 없다. 관심은 가지고 있고 근데 아직 만난 적은 없고 선수랑은 안 만났고 에이전시하고 정확한 표현으로 한두 번 통화했다. 한두 번 통화했고 그 통화 내용은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뭐 기아랑 만나보고 난 뒤에 그 뒤에 좀 우리도 이야기를 나누죠. 이렇게 좀 왜냐하면 이제 에이전시가 지금 기아랑 협상이 당연히 우선입니다 하고 뭐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뒤에 얘기를 좀 나누시죠 하고 요 정도 얘기를 나누고 대화로 뭐 영입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보다는 뭐 지금 어떻게 좀 돼가고 있습니까 하고 그런 걸 알아보는 그런 정도였고. 삼성이 이제 셀캡이 좀 궁금하죠. 셀캡 여유가 있나? 요즘은 이제 셀캡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단들이 셀캡 넘기는 것은 상당히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데 삼성이 셀캡의 여유가 크지는 않습니다. 여유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여유가 많지는 않고 셀캡을 삼성은 넘길 생각은 없습니다. 넘을 수는 없다. 그래서 대단히 파격적인 계약은 좀 쉽지 않고 최용우 선수가 좋은 선수니까 이제 검토하는 단계는 당연한 거고 구체적으로 어떻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이르다. 삼성도 최용우 선수 단년 계약을 뭐 원활이라 당연히 안 보죠. 뭐 당연히 단년 계약 그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거니까. 1년 계약은 뭐 선수가 마음을 열겠습니까? 저한테 먼저 그러더라고요. 그건 저희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 뭐 83년생이잖아. 나이가 많은 이 부분은 삼성도 내부적으로 사실 이 부분을 제가 물었을 때도 삼성에서 뭐 답하기가 좀 애매해요. 뭐 대단한 결정이 났으면 막 이렇다 저렇다 말할 건데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뭐 어떤 팀이든 전력 보강 생각하고 좋은 선수 생각하고 상위권 노리려면 영입할 만한 선수들 좀 체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정도 간 거다. 컨택할 수 있는 선수하고 방향성에 대한 이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요건 이제 주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최용우 선수가 왼손이잖아요. 삼성에 왼손에 좋은 타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뭐 구자욱 선수도 있고 또 김용우 선수도 있고 디아즈 선수도 있고 좌타자가 많아요. 근데 약간 엇갈리는 부분. 우타자가 좀 삼성에 필요하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삼성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 좀 있대요. 최용우 정도면 좌우 따지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타자. 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조금 있고. 뭐 여러 가지 딱 삼성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요 정도 상황입니다.